먹는 음식도 중요할 수 있는데 먹는 방식이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대사 방식이 바뀌어버려요. 칼로리보다 사실 중요한 게 대사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당질, 설탕은 정말 쥐약입니다.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터 먼저 드셔야 돼요. 그래야 혈당 오르는 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도대체 뭘 먹어야 하루 종일 식욕 조절도 잘 되고 혈당도 좀 안정될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면 아침에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신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에게 맞는 식단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들도 자꾸 말하는 내용인데 발토롱고 박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장수학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장수학이 뭐냐면 오래 사는 학문이에요. 100세까지 사는 학문 막 그런 거 연구하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요 분도 하셨던 말씀인데 어떤 인종이든 그 인종이 문화적으로 계속 먹어왔던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유리하다. 왜? 대부분 수천 년을 먹어왔을 테니까 그 인종 유전자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거 아닌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소화기 질환, 크론병이라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네 전통 식단을 먹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토불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은 아침 식사는 뭐냐? 밥, 그리고 반찬. 많으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그냥 드시면 그게 가장 낫습니다. 백미라서 부담되세요? 잡곡밥으로 드십시오. 잡곡을 많이 섞어서 잡곡 20%, 50% 섞으셔가지고 현미랑 해서 탄수화물, 고급 탄수화물로 좀 챙겨서 드시고 거기에 반찬, 나물이나 국, 콩나물국 하나, 밥 말아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잘하고 싶으시다? 단백질 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먹냐면 저는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로 먹을 때도 있어요. 후라이로 먹기도 하고 장조림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물 한두 개 갖다 놓고 먹고 아니면 김에 싸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밥을 좀 드시고 밥에 다른 거를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찬 한두 개 해서 드시고 거기에 단백질까지 넣으면 더 금상첨화고 나는 밥은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 하시면은 그러면 고급 탄수화물 드시면 됩니다. 그릭 요거트도 있겠고 잡곡밥으로 주먹밥도 있겠고 아니면은 요새 포케나 샐러드 같은 거에 해서 드실 수 있겠고 채소 있고 과일 있고 채소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좀 더 잎채소나 줄기채소 먹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좀 그렇다 그럼 감자 고구마 드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단백질은 좀 챙겨 드시면 되잖아요. 단백질 달걀, 콩, 닭가슴살, 닭다리살 이런 것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유전적으로 박혀있는 밥이 가장 좋기 때문에 밥에다가 반찬 한두 개 할 수 있으면 단백질 꼭 추가해서 단백질 반찬 추가해서 드시는 걸로 그냥 가볍게 드셔도 되고요. 밥이 안 된다 그러면은 탄수화물 단백질을 해서 드시면 되는데 탄수화물은 아까 말씀드린 고급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거 제가 말씀드린 그릭 요거트, 잡곡밥, 과일, 채소 이런 거 위주로 드시고 단백질은요 되도록이면 좀 지방이 적은 애들 지방이 적고 좀 더 단백질 위주인 애들 달걀, 콩 닭가슴살, 닭다리살 요런 애들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오트밀도 나쁘진 않은데 오트밀 이제 어떻게 먹냐 그리고 어떤 제품 먹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오트밀을 가장 좋은 거는 이 제품 중에 오트밀 우유에 섞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넣어서 돌려서 먹으라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원형에 가까운 애들 가공을 좀 덜한 애들 가공을 덜한 애들일수록 훨씬 좋습니다. 근데 보통 가공을 덜한 애들일수록 설탕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맛이 없으실 거예요. 오트밀을 만약 먹는 거라면 가공을 많이 안 한 걸수록 유리한 게 가공을 많이 했을수록 얘가 흡수가 빨라지거든요. 그럼 혈당이 빨리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권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침 식사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야식 증후군이 일단 방지됩니다. 야식 증후군이 뭐냐면은 첫 번째 증상은 저녁이나 밤에 뭐가 자꾸 먹을 게 땡깁니다. 자꾸 뭐가 먹고 싶어요. 두 번째는 아침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거북해집니다. 그래서 아침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식은 먹고.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뭐가 들어간 상태에서 자니까 수면의 질이 훅 떨어져요. 네 번째는 소화기가 안 좋아집니다. 뭘 먹고 자니까 소화기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야식 증후군을 그럼 없애거나 방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아침을 먹으면요 야식이 덜 땡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으면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점심까지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몸에서 중간에 뭘 자꾸 먹으려고 해요. 그게 밤에 먹고 자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침을 먹어버리면 공복 시간이 줄어드니까 뭐 먹었네? 야식 먹을 필요 없겠네? 하면서 야식을 덜 땡깁니다. 만약 야식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차라리 냉장고 넣어뒀다가 아침에 드세요. 차라리 정말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연구나 논문에서도 참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아침을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찐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까지 아침 먹으라고 했잖아 라고 지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좀 들어보세요. 아침을 먹지 말라고 하는 연구나 논문들을 보면 많은 이 연구들이 서양권, 특히 미국 쪽에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거기서 먹는 아침이 굉장히 살찐 애들이 많습니다. 설탕 범벅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먹는 아침 생각해보면은 시리얼, 설탕 범벅이잖아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설탕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 그런 설탕 범벅인 걸 아침부터 먹으니까 하루 종일 혈당 영향을 많이 줍니다. 하루 종일 혈당이 좀 오르러서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 있어요. 설탕 그냥 폭탄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너무 달달한 거, 너무 혈당 올릴 만한 거는 드시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운동을 식전해야 되냐, 뭐 식후해야 되냐, 아니면 뭐 유산소냐, 무산소냐, 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공복이랑 경복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자, 공복은 아예 이게 배가 비어 있는 거, 공복, 빌공. 경복은 살짝 뭔가 먹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복이 지방 분해에 좀 더 유리해요. 그건 맞고, 그런데 경복, 살짝 뭔가 먹고 운동을 하는 게 근생성, 근육 생성에 좀 더 유리합니다. 두 개가 장단점이 좀 있어요. 자, 이거랑 유산소랑 무산소 또 비교해 드릴게요. 유산소가 지방 분해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지방 분해 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산소가 근육 생성에 좀 더 또 유리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같은 시간 운동을 하면 보통 무산소의 운동 강도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칼로리 소모가 좀 더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이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복 유산소는 지방 분해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고 경복 무산소는 근생성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다 다이어트에는 중요한 부분이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그냥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밖에 안 됩니다. 부모님은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하셔도 되고요. 어느 하나 유리한 거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운동 뭐라도 하십시오. 최소 30분이라도 일단 걸어주시고 둘 중에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식사 후든 식사 전이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 진짜 다른 운동 아무것도 못했으면 정말 이것만 최선을 해주셔라. 식후 산책 30분 요거만 기억해 주십시오. 식후 산책 30분. 왜 식후에 하는 게 좋냐면은 식후에 하면은 밥을 먹자마자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혈당 조절이 좀 빨리 많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걸음으로써 바로 써버리면서 바로 혈당 조절을 즉시 도와줍니다. 이게 아주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생겼을 때 예방하면 좋지만 생기자마자 바로 하면 제일 또 좋잖아요. 빨리 대처를 해야죠. 그래서 식후에 걷는 거 좋고 또 왜 산책이냐? 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식후에 뭐 그러면 빨리 많이 쓰겠다고 가셔서 뭐 벤치프레스를 100kg를 들고 막 이렇게 체합니다. 다 체해요. 체하고 소화도 안 돼요. 너무 힘들고 부담되고. 산책만 하십시오. 걷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빨리 걸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걸어주세요. 그리고 또 산책이 또 왜 좋냐? 기분 전환이 돼요. 기분 전환이 돼서 디저트 같은 것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분이 안 좋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달달한 거를 산책하면 기분이 전환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식후 산책. 그리고 왜 30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30분 운동하나 60분 운동하나 지방 분해되는 게 거의 똑같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임상건강증진학회라는 국가기관 단체에서도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따라서 물론 더 하셔도 좀 더 되긴 됩니다. 더 좋긴 좋은데 최소한으로 딴 거 못했고 난 이거만 하겠다 하시면은 식후 산책 30분 이거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먹는 음식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먹는 방식이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대사 방식이 바뀌어버려요. 칼로리보다 사실 중요한 게 대사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이 대사나 시스템 자체를 지방이 잘 타는 방식으로 바꿔야 감량이 시작되고 계속 유지되고 노력을 따로 많이 안 하더라도 무노력으로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인 거 물론 책을 전체를 보시는 게 좋은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당질, 설탕은 정말 쥐약입니다. 쥐약.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혈액이 5리터가 들어가요. 5리터면은 뭐 이런 물병으로 지금 이게 몇 밀리미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250 정도 돼 보이네요. 자, 5리터면은 이거 20병 정도가 있어야 돼요. 20병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정말 많은 물량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 있어야 될 설탕의 양이 손톱만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콜라 한 캔 드시면 그 뚱캔 뚱뚱한 거 한 캔 드시면 설탕이 막
이만큼. 이 설탕 쳐보세요. 어디 검색에 쳐보시면 이만큼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빵? 나 단빵 안 먹어서 설탕 별로 안 먹는데 파운드 케이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파운드 케이크 별로 안 달달한 빵이죠. 약간 사각형 돼 있어가지고 별로 달달하지 않은 빵. 그것보다 크림빵이 훨씬 달죠. 근데 파운드 케이크요. 왜 파운드 케이크냐면 1파운드의 밀가루, 1파운드의 설탕이 합쳐진 거예요. 설탕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 달달하지 않은 것도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딴 거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설탕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줄이는 거 가장 중요해요. 그거 줄이고 똑같은 칼로리도 그렇게 먹는 게 낫고, 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밀 시퀀싱, 음식을 먹을 때 순서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섬유질부터 먼저 드셔야 돼요. 그래야 혈당 오르는 게 조절이 됩니다. 탄수화물, 당질은 맨 마지막에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혈당이 빨리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섬유질하고 단백질, 섬유질, 단백질 먼저 드시고 이 탄수화물, 당질은 맨 끝에 드셔라. 자, 그래서 고기 드실 때도 여러분들이 고기하고 채소를 먼저 먹고, 고기하고 채소 먼저 먹고 냉면은 뒤에 먹는 게 유리한 게 맞긴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음식 먹더라도 살이 더 잘 빠지는 몸으로 좀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먹는 음식 종류와 양은 똑같이 하고 먹는 시간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공복 시간을 만들어주면은 몸이 지방이 잘 타는 몸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인슐린 감수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안 되고, 인슐린 분비가 많이 안 돼야 지방분해 통로가 열립니다. 인슐린 분비가 되면은 지방분해 통로가 막혀요. 그것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먹는 음식도 중요하겠지만 먹는 방식, 어떻게 뭘 먹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방이 잘 타는 그런 방식으로 몸의 대사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기가 참 두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이 해보셨는데 실패하고 아니면 요요하고 했던 분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의지력을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기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기도 두렵기도 하고요. 그럼 단순히 생각해봐도 다이어트라면은 시간, 돈, 노력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숙제한 것만 날려도 아니면은 뭐 일하다가 이게 정전돼서 날아가도 두렵고 힘든데, 다이어트는 몇 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시작도 못 하세요.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 수 있는데, 이때 의지력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은 내가 크게 힘들지 않고 이 시스템만 잘 짜면은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바꿔보시면 아마 조금 더 다이어트 시작하시기가 수월하시고 쉬우실 거예요. 두려움도 훨씬 사라지고. 그래서 의지력을 또 해야 되는데 의지력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제 감량 혁명, 이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무노력 다이어트 체중 유지 쉽게 하시고 계속 이게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 채널 살빼남, 살을 빼주는 남자 살빼남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 한 20만 정도 되고, 와서 봐주시면은 저는 평상시에도 막 노력하세요, 많이 하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안 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라, 무조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내가 그렇게 의지력 안 쓰고 혼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도 한번 와주셔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에게 직접 뭐 진료를 받고 싶으시거나, 나는 여기서도 받지만 어떤 내가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린 뭐 몸의 문제나 건강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한의원인 보문담 한의원 오셔서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